제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익이 있다면 정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폭을 끌어안고 버틸 것이냐, 이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타이밍이다. 이것은 분명히 초반하고 다른 거예요. 초반 때는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 선택만 했다면 지금은 다른 차원의 의사선택을 해야만 하는 차원으로 넘어서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새로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제3지대. 이게 제3지대인데, 만약에 저희 방송을 보시고 투자 시장에 올 초부터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의사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라. 길게 잡으시면 안 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빠지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새롭게 시장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조정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들을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버핏 지수라고 있어요. 버핏 지수 들어보셨어요? 버핏 지수. 이제 버핏 지수가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버핏 지수는 어떤 거냐 하면 2001년도 때 미국의 경제 전문지죠. 포춘의 버핏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언제라도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일 척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버핏 지수다. 그러니까 버핏 지수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이거다라고 했더니 그것은 이제 버핏 지수다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별명을 지은 거죠. 그 버핏 지수가 뭐냐 하면 각 나라마다의 상장 주식이 있잖아요. 기업들. 그것들의 총액을 구한 다음에 분기별 GDP로, 국가의 분기별 GDP로 나눈 숫자의 값이에요. 이게 버핏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걸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버핏이 얘기한 건데, 버핏도 이 지수를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들어갈 만하냐 아니면 나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척도로 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버핏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 지수를 가지고 시장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수가 GDP 안에서 70에서 80 정도에 있다 그러면 주식을 살 때라고 생각을 해요. 표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블룸버그 들어가시면 이런 거 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요, 구글에서 버핏 지수 치고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버핏 지수와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이런 지수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거 애써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데 막 블룸버그 가가지고 뭐 CNN 가가지고 ABC 가가지고 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 기사들도 많이 서치를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좀 읽을 만한 기사는 다 돈 내고 들어야 돼요. 네, 구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사들이 구독을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요 70에서 80은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70에서 80 정도? 요 정도 되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만하다. 꼭 기억하세요. 요 정도에 들어가 있으면 살만하다. 그래서 2004년, 3년대 보니까 요 정도에 있어서 쭉 올라갔던 거죠. 여기도 역시 70에서 80 정도 있으니까 쭉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처럼 그 판단 기준을 보는 건데, 또 이제 반대로 100이 넘으면 팔아야 된다, 위험하다, 회피할 때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버핏 지수의 핵심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한 전문가가 이건 이제 계산해 보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화제가 됐는데, 버핏 지수를 보니까 전 세계 증시 총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의 총액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총액을 가지고 보니까 처음으로 GDP 대비 100%를 넘었다는 거죠. 언제 이후로? 2018년 이후로.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차트를 봤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도 이후로, 여기겠네요. 여기 이 지점이겠죠. 이게 2018년이에요. 2008년 아닙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후로 100을 넘었다. 지금 뭐 살짝 넘은 거예요. 100.0665. 지금 얼마 몇인가 질문하셨는데 조시아님, 요게 지금 상태예요. 100.0665. 100을 넘은 거예요. 100을 넘은 거. 그래서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위험하다. 조정이 닥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켓워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20년 동안 버핏 지수가 100을 넘은 경우가 3차례래요. 3차례. 언제였느냐? 2000년대. 2000년대면 이 차트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요 정도 되겠죠. 2000년대 100을 한번 넘었고, 두 번째가 2008년 어딜까요? 여기겠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었을 때 여기에서 한번 넘었고, 세 번째가 2018년 여기겠네요. 그죠? 여기 세 번째 넘었을 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00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게 이제 더 슈팅도 갈 수 있겠네요. 그죠? 2008년 전후를 봤더니 이때 슈팅이 한번 나왔잖아. 이렇게 가서 이게 슈팅이 나오는 건데, 요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완벽한 V자 반등이잖아요. 그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을 가고 있다. 2000년대는 닷컴 버블이었고요. 그때가 140%. 2007년도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인데 100을 조금 넘었고요. 뭐 이런 이제 뭐 훨씬 100을 넘었네요.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버핏 지수를 봤을 때 폭락장이 예고된다 라고 지금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섣불리 시장에 들어가는 건 위험천만하다. 특별히 주린이들 되시는 분들, 시장이 좋다는 말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애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최고의 목표치를 지금 설정을 했죠. 몇 포인트? 3000포인트 간답니다. 3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한마디에 현혹돼 가지고 삼성이든 뭐든 3000 갈 건데 어차피 갈 건데, 대부분 주린이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3000 갈 건데 떨어져도 버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떨어졌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시장을 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버핏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41개를 축소를 했잖아요. 그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은행, 항공 이런 거 다 팔았어요. 대신에 뭘 샀느냐 봤더니 버핏이 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버핏이 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양반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투자의 기조를 바꾸셨어요. 그 형님이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고 계시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금과 관련된 투자를 하게 시작했죠. 그게 뭐냐 하면 이거요. 베릭골드를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11달러부터 지금 29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사실 상승률로 보면 2배 조금 더 오른 건데, 주봉으로 보는 것처럼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요때 사셨다면 아깝네요. 요때가 그죠? 몇 월 달인가요? 요때가 2월, 이게 이제 주봉이니까 2월 3월 요 정도 되겠네요. 요때 훅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요때 들어가셨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이 올라간답니다 라고 했던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3배인가요? 2배 조금 넘네. 3배까지는 되지 않겠네요. 그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버핏이 이 회사를 샀다라는 거죠. 편입을 했다는 거죠. 언제 들어갔냐 하면 요때 들어갔어요. 요때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요 근방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버핏도 굉장히 높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왜 샀냐고요? 좋으니까 샀죠. 제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읊혀드리면 망하지 않는 거.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원래 그리고 버핏 형님은 은행주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는데 다른 주식에 비해서, 회사에 비해서 이제 많이 떨어졌고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분은 배당을 좋아하시거든요. 배당을 좋아하시니까 산 거고, 베락도 지금 요 근처에 샀어요. 아마 배당에 관심을 가지고 높은 주가에 샀을 거예요. 우리랑은 관점이 다릅니다. 이분은 주로 배당 수익을 메인으로 삼으시거든요. 물론 주가 수익도 메인이긴 하지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보시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없이 이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워낙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라 뭐 떨어지면 더 사시겠죠. 버핏 형님은 주로 그렇게 매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펀더멘털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뭐 금값이 오르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밑에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가면 또 소득을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전략이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망하지 않고 분할 매수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배락이 아니더라도 잠깐만요. 일봉을 한번 더 볼까요? 일봉을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샀네요. 여기서 이날 산 겁니다. 이날. 그래서 10% 이상 이렇게 점핑을 했거든요. 떨어지다가 워렌 버핏 샀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베렉 골드라는 회사를 편입하지 않더라도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금과 관련된 ETF를 이제 뭐 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 상장지수 펀드 ETF만 4억 달러어치를 매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사신 레이 달리오, 이분이 금과 관련된 ETF를 사신 게 한 두 가지 되더라고요. SPDR의 골드 트러스트 ETF하고, 이게 이제 3억 1,370만 달러, 그리고 아이쉐어 골드 트러스트 ETF를 9,240만 달러를 매입했다.